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인간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인류의 오랜 교육의 질문입니다. 어, 결과는 나왔어요. 지덕체가 아니었다. 네, 채덕지의 방향이라는 건 오늘날 뇌과학, 생물학, 인지과학 뭐에서 이제 정리는 됐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되었는데 전환의 시점이죠. 이런 조짐들을 좀 얘기를 해 왔어요. 이 존 레이티 교수, 우리나라 지덕체 교육을 채덕지로 바꾸는데 역할을 나름 하신 분인데, 머리 나쁘면 몸이 고생해. 이거 옛날 얘기고, 몸을 쓰지 않으면 머리가 고생한다. 운동 기반 교육, 영교시 체육, 요즘에 부산교육청도 이런 채덕지,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뇌교육은 채덕지라고 하는 인간 두뇌 발달 특성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2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BR 뇌교육은 20년 전부터, 뇌교육의 영역은 한 30년 전부터 해왔으니까, 네. 제가 최근에, 작년에 우리나라 그 중등교장협의회, 어, 교장들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요. 1000명의 교장이 모였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타이틀을. 제가 그 1000명 교장단 연수에 초청을 받았는데, 주제가 지덕체 채덕지, 인간 뇌의 특별함.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덕체입니까? 채덕지입니까? 지덕체라고 배웠는데 교장 선생님들조차 채덕지에 손을 거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건 알았고죠. 서구 교육이 잘못됐다는 걸. 그걸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공부를 잘하는 학습 역량이 있는 뭐 한 5%, 10% 외에는 자신의 가치를 깨우지 않는 교육 방식. 네, 제가 그 한어총, 한국 어린이집이 총연합회에 있잖아요. 여기에 전국 임원 연수에 가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몸이 먼저입니까? 뇌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네, 비할레 교육에 오면 뭐부터 시작하죠? 네, 열심히 지식 학습하지 않으시죠? 뇌를 바꾸려면 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체덕지입니다. 뇌 가장 안쪽에 지식, 인지학습이 아니라 가장 안쪽은 신체 기제죠. 중간이 감정 기제, 바깥쪽이 인지학습 기제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균형이 상실된다. 전 세계 흐름을 잠깐만 볼까요? 이전에 뇌를 공부하고 이해하려면 의대에서만 했어요. 20세기 후반까지. 왜냐하면 질환으로만 접근했으니까. 인체의 중심은 심장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인식이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 바뀌면서 인체 중심이 심장이 아니라 뇌구나. 이런 거가 밝혀지면서 네, MIT가 1986년 의대 밖에서 처음 설립된 학과입니다. 뇌인지과학과. 한국은 20년 격차죠. 2007년 의대 밖에서 처음 설립된 뇌공학. 이게 뇌공학입니다. 그래도 뇌공학. 네. 뇌인지학과는 2022년 네, 카이스트가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이 뇌인지학과를 카이스트가 2022년. 네, 어마어마하게 늦었죠. 뇌학 관련해서 카이스트가 바이오 뇌공학과 2007년, 이화여대가 뇌인지과학 2015년, 한양대학교가 기존의 전통적인 심리의 뇌과학을 접목한 심리 뇌과학과 2020년, 카이스트가 작년에 뇌인지과학과. 네, 이렇게 우리나라도 조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탑 클래스 대학들이 뇌 관련 학과들을 설립하겠습니까? 네,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가 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를 탐구하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는 다 공학 계열임. 공학 혹은 인지. 네. 왜 인지냐? 서구 교육이니까요. 서구 교육에서 서구적 접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 과학 중심이에요.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또 심리학 기반. 그런데 다행히도 네, 이런 두뇌 활용 개발 영역에서 네, 내교육의 학사 과정이 2010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주목할 것은 BR 내교육이 교육회사의 설립이 대학보다 먼저입니다. 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현장에서 실제적인 그 변화가 먼저 있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게 뒤따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에서 내교육의 학문적 체계화에 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흐름상 이 뇌융합 시대의 전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원 임용되면 그 교원 연수를 받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방배동에 가면 서울중앙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처음으로 그 임원 저기 연수에 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뇌 이해를 통한 청소년 교육. 이게 이제 중학생, 왜 중학생일까요? 외계인의 뇌니까. 미국도 중학생 대상의 두뇌 교육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뇌 기반 교육이 들어간 거고, 우리나라는 2014년에 너무 늦었죠. 네, 왜 2014년입니까? 비활 교육이 설립이 언제죠? 네, 2000년 전 아닙니까? 네, 이게 너무 늦었죠. 발표자는 접니다. 제가 뛰어나서 한 게 아니라 한국내과학연구원으로 요청이 있어서 네, 당시 발표를 했고 이게 서울중앙교육연수원의 첫 뇌 연수였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 10년간 이 연수를 시작으로 네, 지금 교사 연수에 뇌를 빼고 얘기하지 않는다. 시대 흐름이니까요. 네, 그렇게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부도 그 이런 뇌 마스터 플랜을 설정을 해서 네, 1차 10년 주기씩 하는데요. 이게 98년인데 전 세계 선진국들은 대부분 90년대 초반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98년에 시작을 했는데 요 차이를 보시면 초기 1차 때는 이제 뇌과학에서 그다음 뇌의학, 그다음에 뇌공학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차는 2008년인데 2008년에 보면 뭐가 들어갔죠? 뇌인지, 그러니까 그 학습 기재 영역이 들어가요. 그리고 뇌융합 분야가 들어갑니다. 자, 3차 이게 2018년 10년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 여기에 슬로건이 뭔가요?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슬로건은 뇌이해 고도화와 뇌활용의 시대 진입입니다. 포인트가 뇌활용이 누구나 가진 인간 뇌의 활용, 개발. 이제는 뇌과학, 뇌의학의 성과를 일상에서 변화를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로 확대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도 이제 이 방향을 제시를 했죠. 일찍 그 내교육의 영역이 시작을 한 겁니다. 서구에서는 요즘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 뇌과학을 중심으로 각종 영역들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통적인 상담 심리하고 융합된 걸 뉴로 카운슬링, 네, 뉴로 카운슬링. 지금 비할 내교육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학부모나 아이가 오면 그 뇌파도 찍고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죠.
그리고 두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태 체크도 하고, 뭔가 그 신체, 마음, 또 정서, 이런 체크도 하시고, 그게 뉴로 카운슬링입니다. 서구 시각으로 보면, 뉴로 카운슬링을 20년 전부터 개척을 해오신 거예요. 서구는 이 뉴로 카운슬링이라는 용어가 시작된 게 불과 5년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지적인 차원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내교육의 영역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게 서구의 시작이 내과학에서 교육과 건강 분야를 융합하려는 접근이기 때문에 네, 뇌과학의 본격적인 연구가 90년대이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인간의 뇌에 대한 과학은 늦었지만 이런 철학이나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빠른 면이 있죠. 자, 이런 과학적인 영역은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뉴로 피드백, 지금 이제 현장에서도 아마 쓰시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더 됐고요. 여기 비알레교에서 하고 계신 게 상당히 빠르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서울에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이의 그 역량, 상태를 분석하는 뇌과학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뉴로사이언스, 뉴로게이저라는 회사인데요. MRI를 찍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찍는 MRI인데 이것은 질환으로 찍는 게 아니라 아이의 뇌를 분석하려고 MRI를 찍어서 10세에서 15세 아이의 뇌 정보를 161개, 이게 200페이지, 비용은 한 150만 원인가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뇌 분석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뇌 분석 시장이 본격화된다는 건 결국은 어디에 초점이 가게 될까요? 네. 아예 뇌를 알면 훈련을 시켜야죠. 결국은 뇌 훈련 시장의 급부상이 이제 목전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BR 내교육은 이런 뇌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았을 때부터 해오신 거니까 참 개척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시대의 전환점에 접어들었다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대표도 제가 브레인 잡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요청이 왔어요. 자기들이 이제 이런 첫 컨퍼런스를 여기 있죠?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코엑스에서 했는데 좀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홍보를 해줬고 지금도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죠, 이 대표도. 우리나라에 이런 뇌훈련 분야에 이런 국가공인 자격, 또 뭐 대학, 여러 가지 체계가 있다는 걸, 역사가 굉장히 축적이 돼 있다는 걸, 이것은 오히려 미국에서도 이렇게 잘 되어 있질 않다. 인지적인 훈련 중심이지.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좀 잘 같이 만들어 가자. 이렇게 지금 논의도 같이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면 마음과 행동 변화. 우리가 아이의 역량을 높이고 싶은 거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마음을 바꾸고 행동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꾸려면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즉, 작심삼일은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왜냐?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은 뭐 당연하고 뭐 하루도 안 가죠. 네. 이것을 이제 제대로 풀려면 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게 인류 학문의 이제 정리죠. 즉, 아이를 바꾸려면, 어른의 뇌를 바꾸려면, 상태를 바꾸려면, 뇌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교육체계, 개발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출발이 돼요. 자, 근데 방향이 중요하죠. 20세기는 외적 역량이었는데, 지금 왜 뇌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 내적 역량을 높이려면 뇌를 모르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몸 따로 마음 따로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서구 교육에서 들어왔던 심리학부터 모든 교육 체계가 서구의 심신이원론, 몸 따로 마음 따로. 서구의 명상이 왜 없겠습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니까 없죠. 왜 지덕체였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몸은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기껏 체육 정도 이렇게 한 건데, 이제는 돌아 동서양이 만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돌아왔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입니다.